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회로 이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1회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CBT 시험이어서 동일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랑 사실 저도 들어는 갔는데 저는 이제 제가 40문제를 기억은 못하니까 제가 기억했던 일부 문제하고 저는 자기학을 주로 기억을 했었고요. 어쨌든 우리 수강생들이 기억에 의해서 복원해 주셨던 문제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이 회로를 복원해 주셨던 문제니까 참고용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죠. 어떤 부하에 V라고 하는 전압이 있는데요. I라고 하는 전류가 나왔대요. 그때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 전력 P는 VI의 코사인 세타라는 기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사인과 코사인 다르죠. 그래서 위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코사인 함수를 저희가 늘 하듯이 사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사인 100 파이 t 마이너스 60도 3분의 파이 여기에 플러스 90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30도가 되는구나. 요걸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넣어볼게요. V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00 I는 루트 2분의 10 코사인이라고 쓰고 세타 6분의 파이면 30도 30도 마이너스 30도가 되나 봐요. 그러면 코사인 0도 1이 되네요. 그러면 2분의 1000이니까 500W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1번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2번 문제 교재하고 동일한 문제 같네요. 자,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풀으라고 하는데 미분방 정식이 나왔어요. 그럼 dt분의 d면은 s, it는 is로 바꿔주시고 더하기 4 is로 바꿔주시는 거죠. 더하기 4라고 하고 인테그랄이 나왔으니까 s분의 1에 is로 50의 ut가 나왔다. ut는 s분의 1이니까 s분의 50이 되겠네요. 그럼 is라고 하는 라플라스 변환된 전류식으로 묶으면 s 더하기 4 더하기 s분의 4가 s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결국 is라고 하는 값은요. s에 s 더하기 4 더하기 s분의 4분의 50이 되는 거죠. 전개해 보시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분의 50. 결국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뀐 거네요. 그럼 여기가 s 플러스 2 전체의 제곱분의 50이라는 게 되는 거죠. 게임 끝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it라고 하는 전류식은 상수 50이라고 쓰고 복소추이 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다. 이거죠. 50의 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 4번이다. 동일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정 모르겠으면 외우는 법도 있었죠. 4를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4번 보세요 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 있을 거다. 그럼 답이다. 4번 봤더니 50 있다. 그럼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 그죠? 이런 문제 아주 좋죠. 다음 3번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회로에서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 C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C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4단자 정수 C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는 어드민턴스 성분으로 지금 나와 있는 소자 C분의 1이죠. 근데 C라고 하는 것 자체가 J오메가 C분의 1, 그것분의 1이니까 답은 J오메가 C가 되겠습니다. J오메가 C 3번이 되는 거죠.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4번 다음과 같은 외형파 전압 및 전류에 의한 전력을 구해라. 둘 다 위상을 비교해야 돼서 사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두 번째 i가 코사인이니까 바꾸고 가죠. 20 사인에 오메가 t 마이너스 30 플러스 90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60도가 될 거고요. 플러스 10 사인에 3고접하니까 3 오메가 t 마찬가지 플러스 60 되겠죠. 더하기 90 해서.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만들었으니까 소비 전력 P를 구하면 VI 코사인 세타가 기준인데 짝꿍 만들어야 되죠. 기본파는 기본파끼리만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만. 그래서 기본파 거에 해당하는 거 구했더니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루트 2분의 20 곱하기 코사인에 0도 빼기 60도. 그럼 마이너스 60도가 되거든요.
더하기 루트 2분의 이제 3고조파 거 50 곱하기 루트 2분의 10 코사인에 60 빼기 60이니까 0도. 근데 코사인은요 어차피 마이너스 60도나 플러스 60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60으로 계산하셔서 계산기 눌러보시면 75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거 그냥 계산기 다 누르시면 되니까 굳이 암산하지 마시고요. 5번 문항 가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 A, B 간에 20V의 전압을 가할 때 5A의 전류가 흐른다. 이런 패턴의 문제도 교재에 있었죠. R1 및 R2에 흐르는 전류의 비가 1대2다. R1과 R2에 흐르는 전류를 I1, I2라고 할 건데 이 전류의 비율 I1 대 I2가 1대2라는 얘기예요. 전류의 비가 1대2라면 저항의 비 R1 대 R2는 반대가 되겠죠. 2대1이다. 그래서 ER2가 R1의 값과 같다라는 식을 하나 찾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에서 합성저항이라고 하는 R 토탈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R 토탈입니다 라는 걸 구하면 여기 R1하고 R2는 병렬이니까 병렬 부분을 합성을 했을 때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거기에 더하기 하기를 2옴이라는 게 있죠. 근데 합성저항은 R은 I분의 V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 5A와 공급되고 있는 전압 여기 20V 있다고 문제에서 줬거든요. 그럼 요걸 이용해도 I는 R분의 V니까 5분의 20 4라는 걸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냥 4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그럼 더하기 2가 넘어가니까 빼기 2 돼서 요 4도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2가 되는 거죠. 2다라고 쓸게요. 2다. 그래 놓고 요 1번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R1 자리가 2R2와 같으니까 2R2 더하기 R2면 3R2. 여기 R2, 2R2 곱하기 R2 하니까 R2 약분한 게 2랍니다. 결국 따라서 R2는 2 곱하기 2분의 3이네요. 그러면 R2가 3. 그럼 R1은 R2가 3이면 3이 6이다. 그래서 R1은 6, R2는 3이라고 하는 4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순서 잘 보라고 했었죠? 그런 거 좀 신경 쓰시면 5번 문제 쉽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6번 문항이 되겠는데요. 6번은 그림에서 절점 B의 전위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B점의 전위를 구하라고 했고요. 여기 접지가 돼 있어요. 0V가 여기 있네요. 그럼 I라는 걸 먼저 구할게요. 이건 폐회로가 구성이 되니까 I는 R분의 V인데 저항이 20옴, 25옴, 거기에 또 10옴. 그것분의 110이 되겠네요. 그러면 45에다가 55. 55옴분의 110이다. 2네, 2A. 그죠? 그러면 요거 2A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20옴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그러면 40V. 그죠? 여기 25옴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 그러면 50V. 여기까지죠? 여기가 0V일 때 50과 40을 더한 전위가 90V. 이게 B점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플라스 변환해 주세요. 사인 10t 더하기 60도를. 근데 이게 덧셈 정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코 코사라는 걸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인에 10t 플러스 60이다. 10t인데 10을 쓰면 안 되죠. 10t 플러스 60도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그럼 사코 코사니까 사인 10t 코사인 60 플러스 코사인 10t 사인 6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사인 10t라는 걸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제곱 플러스 10의 제곱분의 10 곱하기 코사인 60이면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10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 플러스 10의 제곱분의 s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 그럼 얘는 s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이 분모로 동일하고 5하고 15가 되죠. 더하기 0.86이 될 거니까 s 이렇게 쓰겠네요. 그러면 4번에 정답이 있다. 그래서
덧셈 정리가 나왔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필살기 같은 경우로 좀 복잡한 걸 찍자. 보기 중에 제일 복잡해 보이는 걸 찍으면 답일 확률이 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7번도 마찬가지로 4번을 찍어주셨으면 맞췄겠죠. 다음 문제 가시겠습니다. 8번. 전류 I가 30사인 오메가 t 더하기 40사인 3오메가 t 더하기 45의 시료값을 구하래요. 비정연파에서 시료값은요, 각 고조파의 시료치의 합의 제곱근이다 보니까 1고조파와 3고조파 성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1고조파의 시료값인 루트 2분의 30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의 시료값인 루트 2분의 40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25 루트 2라고 하는 2번이 나온대요. 각 고조파의 시료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 시료값의 정의였습니다. 9번 문제. L값과 R값이 존재하고 있을 때 시정수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타우는 R분의 L이었죠. 그래서 R값 대신에 대입할 20kg 곱하기 10의 3승, L값 대신에 대입할 50ml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에 반대되는 10의 6승을 곱해주면 답이다. 그래서 2.5 마이크로세크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10번. 대칭좌표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1회 때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똑같아요. 불평형 삼상회로의 비접지식 회로에서는 영상분이 존재한다. 아니죠. 비접지에는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상분은 접지식 YY 결선의 삼상 사선식에만 존재한다. 11번. 어떤 교류 전동기의 명판에 역률값하고 소비 전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효 전력을 구하래요. 무효 전력 PR은요, VI의 사인 세타예요. 이거 뭐 삼상이란 얘기 없으니까. 그런데 유효 전력 P가 120kW가 나왔다는 거는 P가 VI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VI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코사인 세타분의 P를 토대로. 그럼 코사인 세타는 0.6이라고 하고 P라고 하는 거는 120kg니까 10의 3승 쓰면 되죠. 어차피 구하고자 하는 게 킬로바니까요. 이거 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요 식에다 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식에다가 VI 대신에 0.6 곱하기 분의 12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당연히 얼마? 0.8 이렇게 계산기 누르시면 되죠. 하면 160이 나온대요. 그래서 4번. 11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간단합니다. 12번으로 넘어가시죠. VA, VB, VC가 삼상 불평형 전압이라고 할 때 영상 전압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영상분 전압인 V0는 3분의 1배의 A상 전압 더하기 B상 전압 더하기 C상 전압이라는 거 아시면 게임 끝이죠. 3분의 1배는 나중에 곱해준다고 치고요. 각각 실수끼리만 더하면 3하고 2, 5에다가 4 더하니까 9가 될 거고 허수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상쇄돼서 요거네요. 그냥 3이네. 답은 3V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으로 넘어가실게요.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A 단자를 이렇게 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가 접혀 점선인 거예요. 접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림의 회로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ER, 여기도 ER이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던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B하고 여기가 A가 되니까 B를 기준으로 이렇게 브릿지 회로가 구성이 될 거고 A를 기준으로도 브릿지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A 따라가면 ER, ER. B 따라가면요, RR. 가운데 있는 게 3R인데 사실 이 3R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R 곱하기 2R이나 2R 곱하기 R이 같아서 휘스톤 브릿지 평형 조건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R과 2R이 3R이 될 거고 마찬가지 밑에 R하고 2R이 3R이 될 거고 이 3R과 3R이 병렬이니까 N분의 R 두 개죠. 2분의 3R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14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4번을 보시게 되면요. 각상의 임피던스 G가 16 더하기 J의 12옴인 평형 3상 부하에
10A라는 전류가 흐를 때 이 부하의 성간전압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전류를 구하라는 식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Y 부하에서는요. 루트 3 임피던스 G분의 VL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간전압 VL이니까 루트 3 임피던스 G 곱하기 IL이다 라고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루트 3 곱하기 임피던스 G는 루트에 16 제곱 더하기 12 제곱이 되겠고요. IL이라고 하는 선전류가 얼마입니까? 상전류나 선전류나 Y결선은 같죠? 이렇게 계산기 눌러주시면 346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15번. 대칭 N상에서 선전류와 상전류 사이의 위상차. 성간전압이나 상전압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Y결선이다 라고 문제가 나오면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같기 때문에 성간전압이랑 상전압의 차이가 루트 3배의 VP 위상이 30도만큼이 나는 거였고요. 델타 결선일 때에는 반대로 선간전압이랑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루트 300 커지고 위상이 30도 뒤지는 거였어요. 그럼 위상이 앞서느냐 뒤지느냐 뿐이지 차이는 똑같이 30도잖아요. 근데 3상일 때 저 30도가 나왔던 이유는 세타라고 하는 위상차는 이거였죠.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n분의 2배라고 하는 수치 있었잖아요. 요걸 기억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3상이면 90도, 3상일 때만 90도 빼기 1 빼기 1 빼기 1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 곱하기 90해서 30도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n분의 2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n분의 2배 4번에 있네요. 15번은 4번 체크하시면 될 거고. 16번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해서 평형부하의 역류를 측정합니다. P1, P2가 있을 때 역류를 구해라. 이 전력계에서는요. 유효 전력이 P1 플러스 P2 단위는 와트가 되는 거고요. 무효 전력은 루트 3배를 한 상태에서 큰 전력을 나타내는 지식값에서 작은 걸 빼라. 단위는 바가 되는 거죠. 이때 P상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이어서 계산해 보면 2배의 루트 P1 제곱 플러스 P2 제곱 마이너스 P1 P2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률에 해당하던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B가 될 거고 P상분이 2배의 루트 P1 제곱 플러스 P2 제곱 마이너스 P1, P2 위에는 P1 플러스 P2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배의 P1 제곱 플러스 3번인가요? 3번의 정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17번으로 넘어가실게요. 다음의 회로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C의 값을 구해라. 정저항 회로라고 하는 거 조건이요. R의 제곱은 C분의 L이 되더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 형태.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정저항 회로를 구할 수 있으니까 C라고 하는 건 R제곱으로 L을 나눠주세요 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게 100 나왔으니까 100의 제곱분의 L이 얼마입니까? 40mL이네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게 되면 보기가 전부 다 마이크로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0의 6승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는 값이 마이크로 됐겠죠? 그래서 4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하는 1번이죠. 정저항회로 조건만 한다면 쉽습니다. 18번째. 다음 RC회로의 입력단자의 계단전압을 인가한대요. UT, 인디셜 함수를 인가했을 때 출력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R하고 C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R하고 C가 있었을 때 출력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게 RC 과도현상이라고 했었을 때는 C는 이런 성질을 갖죠. 초, 단, 말, 개. 그러니까 초기에는 단락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나 C에 흐르는 전류나 같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입력과 같이 변했다가 지수적으로 감쇄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왜? RC회로면 단자전압 V가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감쇄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번에다 체크하시면 좀 암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뭐 제어랑 연동을 시키면 미분회로라고 보는 거고요. 그죠? 미분회로는 진상보상용이고 소근성을 개선할 때 쓰는 회로고 이렇게 막 패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형이니까
조금 암기가 필요했었던 문제긴 합니다. 1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VA, VB, VC라고 하는 삼상전압일 때 역상전압을 구하세요라고 했네요. 그러면 역상은 일단 영상이 V0, 정상이 V1, 역상이 V2가 되는데 이 역상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실 때는 영상분 같은 경우는 3분의 1배의 VA 더하기 VB 더하기 VC 그냥 더하는 거였어요. 정상분 같은 경우는 3분의 1배의 VA까지는 그냥 A의 VB, A제곱의 VC가 되는 거였죠. 반대로 역상분 같은 경우는 3분의 1배의 VA 더하기 A제곱의 VB 더하기 A의 VC였던 거죠. 그래서 A제곱하고 A가 다 나와 있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그림과 같은 역T형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 중에 Z22 값을 구해라 라는 거네요. 파이형이 나오던 T형이 나오든요.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더해지면 임피던스 11, 오른쪽에 있는 것과 더해졌을 때가 임피던스 22인데 오른쪽에 2하고 3가 있으니까 2 플러스 3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굳이 정석으로 풀지 않으셔도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 원래 이걸 뭐 정석으로 풀겠다라고 하면 임피던스 파라미터는 전압을 찾는 거기 때문에 V1, V2다라고 써놓고 G11, G12, G21, G22라고 쓴 다음에 전류죠. I1, I2. 그러면 V1이 G11의 I1 더하기 G12의 I2가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 거고 V2가 G21의 I1 플러스 G22의 I2다 라고 하니까 G22라고 하는 걸 구하실 때는 I2분의 V2가 되고 단 조건은 I1이라는 게 0일 때 그럼 1차가 뭐가 되어 있을 때? 개방되어 있을 때 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1차가 개방 요거 는인데 그죠? 이거 는이어야 되는데 뭐 이해하시죠? 1차가 개방되어 있을 때 I2라는 전류는 그대로 살리고요. 1차가 개방된 상태에서 만약에 V2라는 전압을 구할 거다라고 하면 전압이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흘렀을 때 개방됐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흐르잖아요. 그럼 G2하고 G3가 직렬이니까 V는 G2 플러스 G3, V는 IR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G2 플러스 G3가 되더라.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이랑 만나면 22, 왼쪽이랑 만나면 12. 가운데 낀 게 12, 왼쪽이랑 만나면 11, 오른쪽이랑 만나면 22, 가운데 낀 게 12나 21. 이 12나 21은 마이너스를 가질 수는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20번 쉬웠던 문제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